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지난 6월 보건당국의 품목 허가를 받았죠. 이 백신은 현재 공장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는데 이르면 이달 말 공급될 예정입니다. 네, 생산 현장을 다녀온 이성규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은 국내 보건당국이 처음 승인한 국산 백신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백신이 L하우스라고 불리는 안동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L하우스가 일단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SK 그룹의 이 백신 제조 전문 기업이죠. 네. 이 회사는 앞서 SK 케미칼에 속해 있다가 이제 분사가 된 회사인데 네. SK 케미칼이 청주 공장이 있거든요. 네. 이 공장을 S하우스라고 부르고 네.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장은 안동에 있는데 이 안동 공장을 L하우스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S는 솔트, 소금이라는 의미고 L은 라이트, 빛이라는 의미라서 빛과 소금이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빛과 예. 소금이다. 듣고 보니까 재미난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이오 위클리 코너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해주셨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이게 어떤 백신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백신은 제조합 단백질 방식의 백신이죠. 이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바이러스의 그 특정 부위 항원, 즉 우리 몸의 인체 면역계가 인식하는 이 항원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단백질 형태로 만들어서 인체에 주입하는 그런 방식의 백신을 말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단백질만 집어넣으면 이 면역 반응이 충분히 유도되지 않아서 이 면역 증강제라는 물질을 따로 함께 넣어주죠.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이 항원 단백질은 이 미국의 워싱턴 대학의 이 항원 디자인 연구소의 도움을 받았고 네. 면역 증강제는 다국적 제약 기업이다 GSK의 면역 증강제인 AS03을 적용했습니다. 참고로 이미 상용 중인 백신 중에서 이 노바백스의 백신이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이랑 같은 제조합 단백질 방식의 백신이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항원 단백질과 면역 증강제 총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됐다라는 그 간략한 설명인데요. 그런데 항원 단백질도 실제 바이러스와 아주 비슷하게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개략적인 형태가 이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둥그런 형태에다가 이렇게 돌기 단백질이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 이 항원 단백질은 이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질 부분을 말을 하는 건데 네. 이 돌기 단백질 형태로만 인체 몸에 주입을 하면은 우리 몸에서 이 면역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랑 가장 비슷한 형태, 그러니까 가운데 이 둥그런 모양의 구조 단백질을 만들고 돌기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업셈블리를 해서 이 최대한 바이러스와 유사한 모양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넣어주면은 예. 우리 몸의 면역계가 실제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처럼 인식을 해서 면역 반응이 좀 더 잘 일어나더라. 뭐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가운데 이제 둥그런 형태를 만들어서 이 바이러스 같은 형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설명이고요. 관련해서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초셀에서 셀 자체 유전자 진을 넣고 초셀에서 어떤 항원 물질을 분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출한 부분을 이제 저희가 컴포넌트 A한테 컬렉션을 하고 그다음에 컴포넌트 B라는 거는 이제 대장균을 리코비넌트 한 겁니다. 그래서 구조 단백질이 되는데 그래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셈블리라는 게 컴포넌트 A 항원과 컴포넌트 B의 구조 단백질을 결합을 시켜서 어떤 보면은 뭐 유사한 바이러스와 유사한 모양의 구조체를 별도로 좀 생성을 합니다. 근데 인터뷰에서도 말했듯이 뭐 컴포넌트 A, 컴포넌트 B가 나오잖아요. 이 컴포넌트 A가 구조 단백질, 컴포넌트 B가 이제 돌기 단백질. 예. 그래서 컴포넌트 A를 만드는 공정이 따로 있고 이 B를 만드는 공정이 따로 있어서 각각 단백질을 만든 다음에 이걸 또 결합하는 공정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게 네. 다 되면 이제 우리가 맞는 백신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항원 단백질이 면역 반응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면역 증간제를 넣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물질은 GSK 제품을 사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방식을 제조합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요거만 넣어가지고는 면역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면역 증강제라는 걸 함께 넣어주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이 면역 증강제는 몇 개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GSK 거를 사용하게 됐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제품을 보면은 이게 바이알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바이알이라는 건 우리가 병원에 가서 백신 주사를 맞을 때 이 주사기를 놓고 뽑는 거 조그만 이 병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바이알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이렇게 바이알 형태로 만든 이유도 면역 증강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이게 뭐 어떤 이유인지 한번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후비온 같은 경우는 어즈먼트를 또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필 시린지는 약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어즈먼트를 갖다 추가할 수가 없죠. 약액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바이알류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어즈먼트를 집어넣고 이제 희석을 해가지고 이제 일회용 주사기로 빼내는 그런 형태고요. 그 인터뷰에서 나온 그 프리필드 실린지라는 거는 이제 네. 사전 충전용 주사기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뭐 백신이나 약을 미리 주사기에 넣어서 네. 바로 이제 주사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제품을 말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다 이유가 있었군요. 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자, 이 회사의 백신이 지난 6월에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았는데 아직 일반 접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언제쯤부터 본격적인 접종이 이루어질까요? 일단 이 백신이 개발이 되면은 임상 3상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보건당국이 이제 품목 허가를 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보건당국이 이제 그걸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주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대량 생산해도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회사는 이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 막 이제 지금 현재 그 공장에서 이걸 막 생산하고 있는데 예. 이게 바로 일반에 이렇게 풀리는 게 아니라 이제 대량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 어떤 품질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 번 더 검증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걸 이제 국가 출하 승인 단계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 단계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회사는 다음 주쯤에 이 국가 출하를 승인할 예정인데 뭐 관련해서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허가는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생산을 하고 생산이 끝나면은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QC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QC 시험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 생물학적 제재이기 때문에 국가 검정을 신청을 합니다. 다음 주 중으로 이제 국가 출하를 승인을 신청을 하면 이제 국가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다시 이제 그 결과를 회사로 보내주면은 네. 이제 회사에서도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본 이후에 이제 시중으로 공급할 계획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빠른 뭐 이달 말쯤에 시중 유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이제 지금 유통되고 있는 백신은 보통 우한 초기 바이러스를 겨냥한 백신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백신도 우한 초기 바이러스를 겨냥한 건지 그렇다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뭐 BA.5나 BA.2.75에도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이 백신이 상용화 됐을 경우에 일반인들이 맞은다고 하면은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일 거예요. 네. 지금 유행하는 BA.4나 5에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 근데 이 백신은 기본적으로 지금 유행하는 백신을 겨냥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한 초기 바이러스를 겨냥해서 만든 거라서 예. 효과가 뭐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효과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그 임상 시험을 해보니까 추가적으로 부스터 샷으로 접종했을 때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면 추가 임상을 진행해본 결과 예.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중화항체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바이러스를 잡는 그 중화항체량이 2회 접종 직후보다는 25배 정도. 2회 접종 한 7개월 정도 지났을 시점보다는 한 7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뭐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결과를 나왔고 지금 이제 유행하고 있는 그 BA.4나 5에 대한 이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추가적인 임상은 이제 앞으로 진행해서 알아볼 계획이다. 이게 이제 이 회사의 입장입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현재 그 백신 공장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그 L하우스 이제 안동에 있는데 그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지금 이 회사가 이제 곧 이제 공급이 될 이 코로나19 백신은 제조합 단백질 플랫폼으로 만든 백신이잖아요. 네. 근데 이 백신의 플랫폼을 보면은 이 제조합 단백질 말고도 mRNA 백신이 있고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백신이 있고 플랫폼이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백신에 대한 어떤 공장 설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제 뭐 이제 증축할 계획인데 예. 뭐 관련해서 한번 인터뷰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팬데믹이나 어떤 우리 기술 개발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그 캐파를 늘리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아까 말했듯이 신규 플랫폼 mRNA 상업 생산의 연구 시설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그걸 상업화할 수 있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은 아직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만약 이게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글로벌 백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남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뭐 다양한 플랫폼을 보유한 백신 기업이 되는 게 그렇게 성장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그 제조합 단백질 백신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 제조합 단백질의 핵심이 항원 설계하고 면역 증강제인데 이제 항원 설계는 그 미국 워싱턴 대학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 자립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예. 이 면역 증강제는 뭐 전 세계적으로 몇몇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이걸 독자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면역 증강제도 앞으로는 좀 독자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앞으로 일반 접종이 시작되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